저희 서초구의 발굴마음 심리치료센터 혹은 상담센터에 요즘요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시아 검사에 대해서 혹시 이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받아보셨네요. 아, 그러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검사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로시아 검사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로시아 검사 이제 검사 도구인데요. 여기 이제 10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0 몇만 원이에요. 종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장에 거의 2만 원인데 예. 근데 좀 무겁긴 합니다. 이게 종이가 이제 그걸로 좀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심리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어, 혹시 이 좀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이 좀 어떤 색깔에 좀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예, 어두운 색, 회색. 예, 이미 이제 로자 검사를 이제 우리가 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두운 색이나 이제 회색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마음이 우울하면. 마찬가지로 이 검사 카드를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투사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색상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색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은 우울하기보다는 조금은 밝기도 하고 정서가 좀 풍부해요. 네. 정서가 풍부하신 분들은 어두운 부분보다는 이제 색상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이 수검자가 심리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자, 이게 움직이는 그림일까요? 정지 그림일까요? 움직여요. 움직이시나요? 자,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움직인다고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지금 해리포터의 뭐 신문도 아니고 이거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움직이는 걸 이제 보시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 뭔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분은 사고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고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감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부드럽다, 거칠다, 뭐 이런 질감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감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결? 그렇죠. 정서? 예? 감정. 그렇죠. 감정? 그리고 우리가 이 강아지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왜 쓰다듬고 싶으시죠? 그리고 예쁜 아이들 보면 쓰다듬고 싶고 이게 뭔가 애정과 관련된 친밀과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질감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질감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보다 자연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나무라든가 어떤 이제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자연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일까요? 예? 예, 뭐 지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분들 좀 약간 외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사람보다는 자연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응답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호화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외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외롭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인위적인 시도를 해요. 근데 인위적인 시도가 말 그대로 인위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뭐 이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소속감을 느끼려면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막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뭘 좋아해야 될까요?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좋아해야지 같이 어울리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 맺기가 힘들겠죠.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한 형태를 보는 경우. 이 단순한 형태를 보는 경우는 이게 막 대충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회피적일 경우에 이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복잡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를 많이 흡수하시는 분들은 쉽게 또 피곤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쉽게 피곤하신 분들이 이 정보를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갔다가 오면 어디 갔다가 오면 막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갔다 왔는데 왜 피곤하냐. 근데 이제 정보에 너무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너무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보려고 하는 약간 강박적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깊은 그 차원을 보는 경우, 뭔가 깊고, 아주 깊고 차원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진지하다. 예, 진지하다. 예, 그렇죠. 철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땅을 판다, 땅굴을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예, 그렇죠.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깊은 차원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그 대화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 정서가 반영이 돼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 검사가 이 댓글코만이잖아요. 이 접어서 뭐 단순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투사가 되는 거죠.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호화하고 다시 이것을 해석의 의미로 바꿔서 예, 그걸 이제 검사 도구로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로샤 검사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보는 그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검사 도구로 쓸 것인가? 이게 일단 우리가 그 검사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도라든가 이제 타당도가 좀 있어야지 그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검사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투자 검사고 직접 검사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검사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로션은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이제 동일한 10장의 카드로 한다는 거죠. 동일한 10장의 카드.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뭐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이유는 혹시라도 이 그 약간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을까봐 그 객관성을 객관화를 위해서 샀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꼭 사야 되나? 전 아직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10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또 표준화된 기호로 기호화를 한다. 저희가 같이 공유된 그 파일 중에 그 기호화에 대해서 나오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공통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공식이 있어요. 그런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해석 지침도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된 그런 해석 지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신뢰도라든가 이제 객관화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표준화된 실시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인 기호화를 한 후에 구체적인 해석 지침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그 로샤 검사에 대해서 잠깐 또 이렇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이 로샤 검사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로샤처럼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는 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재밌기도 하고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좀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 모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내용을 다 깊이 안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그걸 이제 기반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로샤 검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구조화, 예, 구조화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접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딱 접했는데 저거 재미없어 그러면 나중에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배우실 때는 최대한 너무 예,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적당히 노력하시면서 예,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같이 들으시면은 아마 다음에 또 오샤를 접근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 오샤가 자격증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임상심사 1급 필기 시험에 여기서 2개가 나왔어요. 10문제 중에 2문제. 그리고 최근에 한상 2급 시험에서도 5문제가 나왔어요. 출제 비율이 높죠. 예, 그래서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자기중심성 지표랑 자살 지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로샤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롤을 사는데 일단 이제 로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샤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아버지가 화가였고 자신도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상인과 잉크 반점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잉크 반점 검사가 조현증 진단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반응 스타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21년에 로샤는 심리 진단 논문을 발표하면서 잉크 반점 검사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922년에 로샤가 이제 공박염으로 아주 짧게 인생을 굉장히 짧게 살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이 로샤 체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한 5가지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흐름으로 인해서 좀 약간 이제 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 활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70년에 이 엑스너가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합해서 단일 체계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시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개정 과정을 거쳐서 예, 오늘날 이제 엑스너 종합체계로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는 내용도 이 엑스너의 그 종합체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검사를 진행할지 이런 것도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심입니다. 자,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처음에 이 카드를 이게 순서대로 정렬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기록할 때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검자에게 줄 때도 이렇게 바르게, 거꾸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을 때는 이게 너무 정면으로 앉으면 좀 어떨까요?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약간 정면을 빼고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측면에 앉으셔도 되고 옆에 앉으셔도 되고 그런데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치우시는 게 좋거든요. 이건 뭐 로샤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그 자극이 없는 좀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자극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할 검사는 로샤라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하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입금 반점으로 된 카드입니다. 카드를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처럼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제 예외 상황이라든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수검자가 이 검사를 왜 하나요? 이렇게 딱 질문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검사는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로 우리는 당신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짜는데 유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검자가 카드를 돌려봐도 되나요? 전체를 다 사용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나 대답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 이상 대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딱 보여줄 때 몇 개 대답해야 되나요? 보이는 거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이상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걸 어떻게 보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봅니다. 어떻게 되게 피해가죠? 질문을. 예. 자, 수검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건 약간 좀 저항성 질문이거든요. 저항성 질문. 단순히 잉크 반점으로만 보입니다. 이럴 때 좀 깝깝하겠죠? 이거 뭐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반점으로만 보인다. 이 얘기는 뭔가 얘기하기 싫은 거겠죠? 뭔가 보일 텐데. 네. 그러면 그냥 또 이제 수용해 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잉크 반점이지만 그거 왜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원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이제 저항이 느껴지시죠? 이럴 때는 시간은 충분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는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다. 네, 이거는 뭐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천천히 안전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진행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10장의 카드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한 2번 정도를 전체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카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반응이 두세 개가 좋아요. 하나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적어도 사람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정보가 별로 없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보통은 이제
그 17개에서 27개 반응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 사이가.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 해석 관련해서 이 그 계산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유의미한 값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카드당 두세 개 정도만 반응할 수 있도록 5개가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다른 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예. 일단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거의 다 질문. 충분히 자료가 그 수범자가 충분히 반응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응이 원래 17개 정도여야 되는데 뭐 10개 정도밖에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더 하는 거죠. 보충 질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그럴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예. 그다음에 어디서 보았는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았는가? 예. 이게 이제 반응 내용, 반응 영역, 결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장씩 보여주면서 내담자에게, 수범자에게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제 내담자가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반응 기록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반응 기록지는 같이 공유해 드렸거든요. 예,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최대한 그대로 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카드부터 10번 카드까지 쭉 하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2단계도 마찬가지로 1번서부터 10번까지 카드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은 이제 그 어, 수검자가 얘기했던 거를 이 검사자가 읽으면서 한번 읽어주면서 당신이 본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게 어디서 봤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검사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질문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았는지도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보았길래 당신은 그렇게 보았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좀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로샤 검사가 예를 들면 풀배터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합심리검사. MMPI는 그 중에 한 3만 원. 근데 로샤는 얼마일까요? 비중이? 2, 30만.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뭐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15만 원. 예, 공사 비용이요? 예, 로샤. 보셔만? 예, 로샤. 그 다음에 여자 웹슬러, 뭐, 웨이즈도 15만 원. 예. 자,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그런데 예, 최소 15만 원짜리 예, 한 번 할 때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 기록지를 제가 아까 아마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반응 기록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종합책의 그 워크북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 모샤를 이제 공부하시기 원하시면 이 책을 구입하시기 좋습니다. 이게 해석판이 하나 있고 이거는 지금 워크북이거든요. 해석판은 뭐 없어도 될 수 있는데 이 워크북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네. 단톡방에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로샤는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좀 어렵기도 하고 써먹을 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로 이제 종합검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병원이라든가 아주 큰 센터 예,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숙달하시면은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카운슬링 센터에서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예, 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꺼낸 이유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사례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기호와 연습하는 사례집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거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반응한 거죠.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어디를 보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가 여자의 다리이고 여기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여자의 다리라는 것 같아요. 다리가 모아진 거. 그리고 여기가 여자의 몸이고 여기가 이제 손이죠. 팔로 얘기한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건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호화할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기호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면서. 네. 제가 임상심의사 1급 시험 볼 때 지문은 이거는 아닌데 다른 지문을 보여주면서 이걸 기호화하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 안 해주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기호화를 우리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배우시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여기 이제 9가지의 기호화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반응에 따라서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설명해 드릴 때 하나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막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좀 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반응 영역인데요. 이거는 어디 부분을 보고 반응을 했는가? 예. 전체를 보고 반응했는가? 부분을 보고 반응했는가? 부분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부분, 그걸 이제 평범 부분 반응,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부분 반응이라고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는 부분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D와 소문자 D를 이제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이 S 이거는 공간 반응이거든요. 공간에 대해서 반응. 근데 이 공간 반응은 이게 분노라든가 약간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이제 공간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네, 흰색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왜 흰색 공간을 봤는데 그거를 분노로 생각하나? 부정적 정서.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제가 정확한 어떤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걸 알 수는 없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이제 집사님이 학원의 원장님이시니까 강사셨는데 굉장히 FM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늘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늘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래서 대학 가라 그러면 대학 안 가려고 졸업해라 그러면은 자기는 뭐 음악 할 거라고. 자, 이 공간 반응.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보지 않는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예.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간 반응. 왜냐하면 그 공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어느 걸까요? 가나다라 바바사. 그죠? 다죠. 예. 다는 여기 영어로 D4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게 구별을 해놓으려고 그냥 숫자를 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그러면 무엇을 쓰면 될까요? 반응 영역은? 예, D를 쓰면 되겠죠. 네, 여기다 D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숫자까지 써줬는데 숫자는 안 써도 되는데 자, 어떻게 쉽죠? 예.
네, 쉽습니다. 예. 있어요. 아, 네. 아까 거기 그럼 그 전에 예. 지금 그 6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반응한 것들 이제 뒤로 그렇게 한다는데 예. 그 6개 그림 말고 다른 수검자가 다른 것에 반응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맞아요. 예, 역부편한테 물어보시면 네, DB입니다. 네, 맞아요. 예, 여기는 대부분이, 물론 여기도 DD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DD가 있긴 해요. 그렇죠. 예, 평범하지 않은 반응. 예, DD가 있긴 한데,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 DD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여기 매뉴얼에 있는 걸 제가, 아, 여기다 이제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뉴얼 이걸 사서 보시면 되고요. 아, 아무튼 좋은 질문이셨고, 너무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네. 자, 이거 되게 쉽죠? 네. 네, 쉽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다 넣을 거거든요. 하나씩.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발달의 재료인데, 이거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저 구름은 어떨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최소한 2개 이상이 붙어 있는 거. 예. 근데 하나는 형태가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O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제가 텀블러 얘기했죠. 이걸 하나를 봤으면 이건 이제 O인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이 V는 이거는 이제 그 구름 연기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 예. 그리고 이 위에 있는 V 플러스는 이건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 예제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어느 걸까요? 이 네 개 중에? 네, 봅니다. 네, 네, 아주 잘 맞추시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 활동은 전체 또는 부분들을 얼마나 이거를 이제 조직해서 보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쓰이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또 ZW 같은 경우에는 어, 반응 위치 이걸 반응 위치를 반응 영역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W 아까 전에 W 기억나시나요? 반응 그렇죠, 예 맞아요. 발달 수준이 전체 그 위치가 W인데 발달 수준이 좀 전에 그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V가 빠졌죠? 예. 이게 V는 이제 해당되지 않은 거죠. 있을 때 ZW가 우리 예제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가운데. 그렇죠. 전체가 아니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 이상의 근접한 부분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2개 이상의 그 근접한 부분, 이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근접하지 않은 부분들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것도 안 되겠죠. 하나니까. 그 다음에 공백 반응이 다른 부분 반응과 의미 있게 통합되고 있을 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돼. 그러면은 조직 활동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맞춰주시네요. 자, 이 조직 활동이 예를 들면 이 너무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완벽주의라든가 이런 수가 있거든요. 강박적이거나 이런 숫자가 높은 사람들은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응 내용인데요. 이제 무엇을 반응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H는 전체 인간을 봤을 때 H라고 하고요. 이 가로 H는 가상적
인간을 얘기하고 HD는 부분, 인간의 부분, 그 다음에 가로 HD는 가공적 인간, 그 다음에 HX는 인간 경험,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죠. 자, 이 중에 혹시 우리 예제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여기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H.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네, H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H는 나중에 해석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가로는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피해망상이거나 약간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자, A는 이제 전체 동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 가로는 마찬가지로 가공적이거나 신화적. 이 가로가 들어가면 다 이제 가공적이거나 신화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AD는 뭐 부분 동물. 그 다음에 가로 AB는 동물 부분. 그 다음에 AB는 알파벳. AN은 해부. 뭐 갈비뼈, 신장, 폐, 위, 간, 척추. 그 다음에 아트는 예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이거 지금 다 하려고는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Y는 인류학, 그 다음에 BL은 P, 그 다음에 BT 식물, CG, 의복, CL, EX, FI, 불. 여기서 좀뭐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게 이제 CD 같은 경우, 의복을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거나 안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런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가리고 싶고 뭔가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기를 어려워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 이 CG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 BT라든가 이런 식물,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 구름 이런 자연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외로움. 네, 그렇죠? 그리고 음식, FD인데 이 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좀 의존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예,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 가구, 풍경, 자연, 뭐 성관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나 풍경, 자연 이런 거에 더 많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외로우신 분들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선 특이 반응.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반응 내용 중에 H, 우리 선생님들이 맞추신 H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평범 반응인데요. 이 평범 반응이 뭐냐면은 이 카드를 봤을 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들을 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무 평범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관습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틀리려고 하지 않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래서 완벽주의, 강박적.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예, 자기 예. 뭐 창의성이 좋은 걸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적당하게 관습적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예. 자, 이제 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정에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게 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화를 한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형태입니다. 형태는 그냥 블롯의 형태를 단독적으로 보고 반응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움직임으로 보이면은 이거는 밑에 있는
뭐 M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F는 그냥 딱 형태만 보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할 때 이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 F가. 자, 그 다음에 이제 M은 이게 인간 움직임의 반응. FM은 동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M은 무생물의 움직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M은 그러니까 사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 사고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M은 좀 긍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인간의 움직임은. 근데 동물이라든가 미생물의 이런 움직임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예. 이따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에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여기다 또 기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거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그렇죠. 수동이죠. 그것도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수동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뛰어간다. 이건 뭘까요? 그건 능동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예제에서 두 손을 들고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 M, 그 다음에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정답을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제가 그건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색채 반응인데요. 이 C는 그냥 순수 색채이고 CF는 색채를 보고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FC는 형태를 보고 색채를 보고요. CN은 그 색채를 명명하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건데요. CN은 좀 뭐 그렇게 큰 인상적인 의미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같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색채 반응은 좀 긍정적인 자원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뭔가 좀 충동적이거나 정서적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C나 CF, 이 색채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더 약간 감정적이고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FC, 이 형태가 먼저 나오는 거는 뭔가 이 형태가 그 감정을 좀 조절해주는 사고가 약간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색채 반응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내향적일까요? 아니면 외향적일까요? 맞아요. 외향적. 정서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예, 외향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 반대로 무채색인데요. 이건 C 프라임이라고 읽어주거든요. 위에 이제 프라임. 그 다음에 C 프라임 F, F, C 프라임. 이 그 무채색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같이 얘기했었죠. 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어떤 게 보이나? 예. 대체로 무채색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재질. 재질 반응 T. T는 이제 순수 재질. TF는 재질과 형태. 그다음에 FT는 형태와 재질.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반점이 부드러워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TF는 끈적거리는 땅콩 버터 같아요. 곤충이 먹으려다 붙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재질은 어떤 거와 관련된 거라고 제가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정서, 감정, 친밀함, 애정, 네, 애정과 관련된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해석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영 차원. 이건 이제 음영을 차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색깔이 더 어두워지니 더 깊은 것 같아요. 어두워지니 깊은 것 같아요. 이것만 읽어도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우울하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 우울한 느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VF. 어두운 점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바위 틈새예요. 예, 뭐또 FV는 콧구멍이 보여요.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코 안쪽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이 V 반응이 좀 뭔가 부정적으로 그 좀 자기 또 비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영 확산.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Y는 형태가 개입되지 않고 블롯의 밝고 어두운 특징이
따라서 반응되는 이제 그 결정이 있는데요. YF는 음영과 형태 반응. 아까 전에도 음영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차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차원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FY는 마찬가지로 반대적이고요. 그리고 이 Y는 어떤 그 뭔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무기력하거나 좀 이럴 때 이 반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Y 반응은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 FD. FD는 형태에 근거한 차원 반응이거든요. 형태만을 보면서 어떤 차원을 보는 건데, 약간 이것도 이 FD가 약간 자신을 성찰하는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 근데 이거를 너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 비판이에요. 아, 예, 뭐 타임 비판을 할 수도 있죠. 자기를 못 보니까. 예.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감각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FD. 그렇죠. 자기가 빠지고 우울하고. 예. 나중에 이제 이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이 FD가. 예. 그리고 이게 쌍반응. 쌍반응은 말 그대로 이제 동일한 사물을 똑같이 이제 지각하는 건데요. 이 반사 반응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반사 반응은 비춰진 거울처럼 비춰진 것이 반사 반응입니다. 자, 요 두 이 기호가 1급 필기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구조 요약지에 나온 그 내용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나르시스 아시죠? 나르시스 강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푹 빠져 있는. 이것도 약간 그런 이제 자기중심 지표. 네. 참 신기한 게 그런 어떤 뭐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의미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난다는. 뭐 쉽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그 내가 정말 원하는 자격증을 딱 땄다. 그럼 그 자격증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활용하고 그리고 그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그죠? 자랑하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꾸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를 보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반사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혐오가 강하면 자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게 좀 안타깝죠. 예. 예. 그래서 한번 자신하고 잘 생각해. 나는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나?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합 결정인은 좀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결정인이 여러 개가 같이 모였을 때 이 점으로 중간에 표현을 해주면서 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정인이 아까 전에 그 이거였죠. 인간 운동 반응과 능동 기억나시나요? 네, 아까 전에 잘 맞추셨는데 여기다 기록하면 됩니다. 아, 네. 예를 들어 가운데 그분이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후원자 반응이 그러면 저것이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기호 해석을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러면 요거 지금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답을 보고서 그거를 그 검사자가 분석을 해서 기호화하는 건가 아니면 추가 질문이 따로 있나요? 왜 그렇게 보이셨나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HPP는 막 추가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1단계 질문, 2단계 질문 할 때 그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라는 질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고 그리고 물론 뭐 2번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좀 헷갈린다. 그럼 뭐 나중에 좀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가볍게 이제 물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호화하는 게 아까 전에도 제가 여기 그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거를 푸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게 좀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형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는가 이거거든요. 잠시만요. 뭐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5, 6,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스는 아주 정교하게 봤을 때 플러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봤다 그러면은 5, 그다음에 굉장히 드물게 봤다 6, 왜곡되게 봤을 때 마이너스. 예. 자, 조현병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거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될까요? 그렇죠. 왜곡된. 예, 왜곡된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로샤가 그 검사를 이제 도구로 만들기 전에 그렇죠. 정신병원에서 보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은 뭔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보여주면은 엉뚱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곡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 이 세 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이 세 개까지는 이 플러스 5, 6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물론 플러스 5까지가 제일 좋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뭐 해석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조금씩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 검사자에 따라서 해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A 검사자는 보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B 검사자는 드문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수검자만 엄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좀 없는 사람들. 이게 뭐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그 질문하실 줄 알고 여기에 기준인 줄 알아? 네, 여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 예를 들어서 여자면은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 웬만큼 이제 이거 많이 하시면은 감이 온다는 거죠. 네. 없어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씩 하나씩. 예. 자, 그래서 맞아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 그렇죠. 네. 표준 편차보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가지 형태실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여기 FQ라고 돼 있죠. 이 FQ라는 것이 뭐 해석할 때나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형체질이구나. 그래서 FQ 플러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형태질의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어느 걸까요? 이 네 개 중에 형태들이? 그렇죠. 오, 네, 아주 잘 맞추셨어요. 오, 네, 벌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보를 많이 흡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정보가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머리 아파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저는 장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피곤하지. 네. 근데 그래서 이걸 내가 나름 성격적으로 잘 조절하시면은 내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전혀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전혀 그냥 그냥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특수 점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남들이 잘 반응하지 않은 거나 뭐 특이한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특이한 언어 반응. 이게 수준에 따라서 수준 1과 수준 2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탈된 언어 표현. 뭐 예를 들면은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세균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뭘로 세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현미경. 언뜻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약간 뭔가 핀트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준 1이라는 거죠. 예. 근데 뛰면서 난다는 티나리.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시조 같은데요? 시조 아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그래도 조금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나마 좀 그런데 이거는 많이 갔다는 거죠.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나눠요. 이 수수 점수들은. 그다음 뭐 일탈된 반응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DV, D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예. 이게 50분에 끝난다는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아직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적절한 결합 반응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날개 달린 장병용 군인인데요. 날개가 달렸어. 좀 이게 이상하죠? 예. 이렇게 모순적인 결합이 있는 걸 이제 잉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화적 결합. 이건 약간 우화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는데요. 나뭇잎을 타고 있는 거북이. 예. 근데 사실 저도 검사하면서 약간 이런 반응 했거든요. 이런 반응 했는데, 왜냐면 보이거든요, 그게. 약간 좀 그렇게. 예. 근데 그것도 너무 다 그렇게 반응하면 문제인데, 이제 가끔 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같이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염 반응은 뭐 예를 들면 사람 얼굴 같으면서도 여우 얼굴 같아서 사람 여우네요.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논리. 남자와 여자인데 왜냐하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함께 있으면은 다 남자와 여자인가요? 이게 두 분 함께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걸 얼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반복. 같은 것들을 반복한다거나 내용을 반복한다거나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내용, 공격적 내용, 협조 동작, 뭐 둘이 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병적 내용, 뭐 찢어지고 파괴되고. 예를 들면 자살 지표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MOR, 찢어지고 파괴되고, 공격적 내용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표상 반응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하나만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냐, 좋은 표상을 갖고 있냐, 아니면 나쁜 표상을 갖고 있냐인데요. 일단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1번 순수 인간 반응이고 아래 조건에 모두 일치할 때 GHR 이게 그 좋은 인간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GHR.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사례가 잘렸는데 가운데 부분에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이 여기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형태질이 FQ 플러스 FQO, FQU일 것. 형태질. 이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해당되죠? 네, 맞아요.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번 DB를 제외한 인지적 특수 점수가 없을 것. DB를 제외한 인지적 특수 점수가 없을 것. 이거는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렇죠. 특수 점수가 없었죠? 네, 특수 점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이지. 이건 뭐 공격, 의무화, 아까 전 파괴적 그 특수 점수인데요. 이 점수가 없을 것.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맞아요. 그럼 이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은입니다. 조은. 예, 자 이렇게 이제 돼요. 자,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적 응답은 뭐냐면 이 검사 그 도구를 보면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 그냥 본 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 아버지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색채 현상. 색채 이름을 이제 잘못 언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색채 투사, CP. 이건 뭐냐면 검은색인데 거기서 붉은색 둘이 막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네,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특수 점수 우리가 뭐였죠? 아까 전에 여기 GHR이었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반응 기록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이 구조 요약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지인데, 이게 이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 위에는 앞에 반응 기록지에 썼던 내용들을 이제 옮겨 적는 겁니다. 이제 옮겨 적는데 이거 적는 방법도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자료 드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ZF다. ZF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를 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넣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ZSUM 이거는 조직화한 것들의 내용에 대한 합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다음에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밑에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녹화가 잘 되고 있을까요? 한 10분 정도 쉴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구조 요약지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해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구조 요약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단에는 반응 기록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에 의해서 이 하단에 그 결과를 기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공식에 따라서 사람이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파일을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아마 그 공유해드린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한 장 넘기면 이건 좀 크게 보여요. 이게 상단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단. 이거는 이제 샘플이거든요. 어떤 분의 이제 그 결과인데 이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 숫자가 많으니까 좀 많이 복잡하시죠? 네. 예? 네. 그래서 모셔도 되고요. 네, 천천히. 천천히. 네. 그냥 하나씩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시니까 힘드신데 말씀드렸지만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다 설명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음.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이 영역은 이 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념 영역 보이시죠? 이 밑에 관념. 이 관념 영역은 어떤 사고의 그 개념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조직화하는가 이게 관념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영역. 정서 영역 위에 있죠? 정서 영역은 정서적 특징이라든가 정서 표현의 조절 방식, 그다음 정서에 대한 수용성, 정서의 복잡성,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정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중재 영역, 이 좀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 중재 영역은 이거 어떤 정보를 볼 때 이거를 관습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왜곡해서 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지 아니면 왜곡해서 볼지. 그 다음에 그거에서 처리 영역. 제가 여기 있는 걸로 볼게요. 좀 보기면서 그 처리 영역은 뭔가 이제 인지 활동으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노력하고 동기화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영역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자기 지각 영역은 자기 승이라든가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예,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핵심 영역 중에, 이 R, 이게 반응이거든요. 예, 리스판스에서 반응인데, 이제 21점. 21점이면은 어떨까?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이걸 모르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7개에서 27개가? 네. 네, 맞아요. 아마 아실 텐데, 예, 또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또 괜찮은 거겠죠? 네. 그럼 이제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4개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이 13개면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거나, 그래도 이 좀 검사에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걸 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정상 기준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정상으로 보는 게 0.33에서 0.99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0.33에서 0.99 그 사이에 들어가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높으면은,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게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제 계산하는 거냐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F 값을 한번 주의 깊게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순수한 이제 형태만 보는 거, 그냥 순수한 형태만 보는 것이 F인데요. 여기서 반응속 21, 21에다가 그냥 한번 볼까요? 이랑 본 거. 또 어디지? 밑에 있어요. 두 번째 맨 밑에 두 번 결정인에서 제일 밑에 결정인에서 맨 밑에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게 10, 21, 10.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값이 이제 1.33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람다 값이 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고,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게 1 이상 넘어가는, 이분은 지금 1 이상이 넘어갔죠? 예. 이런 경우에는 너무 대충 보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전혀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약간 생각이 많거나 우울이 있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겠죠. 생각이 많으면 예, 별로 막 대충 보고 싶고 막 생각 안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 이게 너무 낮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충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 나가면 그냥 나가는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러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러실 거라고. 정보의 개방성이 점수가 낮으실 거라고. 예.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쭉 하나씩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해드리면, EB는 뭐냐면 이 정수와 사고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게 사고고 이게 정서인데요. 이 사고가 높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했을까요? 외향적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내향적. 이 사람은 이제 내향성인 거죠. 7.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EA는 뭐냐면은 이 EB를 합친 거예요. 그냥 그 내향성과 외향성, 그 사고와 정서의 값을 다 합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긍정적 자원. 예, 그리고 이 ES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합해진 거예요. 이게 EB가 이 부정적인 것들의 B거든요. 이게 ES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의 합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 D가 있는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이 EA랑 ES를 뺀 값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점수를 그 도출해 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 중에 하나에 이 D 값에 대한 표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보시고 얘기하시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지금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천천히 하나씩 읽으시면서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어제 시험 출제에 나왔던 이 자기지각 3R 플러스 2 그다음에 나누기 R 이게 자기중심 지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3R에서 이 R이 뭐냐면 아까 전에 혹시 반사반응 기억나시나요? 뭐 거울 얘기하면서 나르시스 얘기하면서 그 거기에서 보면 RF랑 FR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R이에요. 예, 그게 합친 게 R이고 곱하기 3 하고 플러스 혹시 이 가로 2는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였지? 맞아요. 네. 쌍. 예. 예, 쌍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R은 뭘까요? 맞아요. 예. 우리가 사고형과 이게 단점은 안 잡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답해 주시고. 네. 그분이 아주 뛰어나신 그분이 앞에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식하고 답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선생님들은 맞히셨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다음 이게 특수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이 특수지표도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그 반응 영역, 형태질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뭐 4개씩 나온 거 있어요. 기호 쓰라고 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반응 지표 중에 자살 지표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어제 시험에. 쓰는 거.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 여러 번 나눠드린 그 파일 중에 예, 제가 이거 그 좀 크게 볼 수 있는 예, 파일을 공유해 드렸거든요. 한번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 시간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 자살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제 특수 지표라고 하는데요. 예, 특수 지표 이 6개. 다른 거는 그냥 이름이 다 있어서 예, 뭐 강박 지표라든가 뭐 여기 우울 지표, 예, PTI 이거는 조현증 그 지표거든요. 예, PTI는 이거는 이제 조현증 관련된 지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그 CDI라고 있어요. 예, CDI.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공유해 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예, 그 여기 보시면 CDI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 손상 지표라고 하거든요.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대처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적 자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이렇게 CDI입니다.
그 다음에 HVI는 과잉 경계 지표라고 하기도 하고 과민성 지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자기 공간을 좀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 그래서 1993년 그 엑스너는 그 HVI 그 지표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88%가 만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였다고 하고요. 90%가 편집형 성격장애 환자였다라고 예, 그렇게 예,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강박 지표, 우울 지표 예,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이름만 보셔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시험에 나온 자살 지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살 지표가 이거죠. 예, 이거.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해드린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너무 작아서 예, 이게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가장 그 처음에 있는 게 FV, VF, VFD 예, 이게 2보다 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V가 어떤 의미인지? 예. 그렇죠. 제가 막 땅굴파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또 V자가 약간 그런 또 상징적인 예,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정적 특징에 좀 초점을 맞추는 예,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FB도 적절하면 자기가 성찰이 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은 부정적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보다 높으면은 그 자살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V는 고통스러운 정서 이런 거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칼라 쉐이딩 블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색채 반응이랑 추색 반응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정서적으로 혼란스럽다. 예, 그런 걸 의미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자살의 가능성을 예,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어제 시험에 나왔다는 자기중심성 지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잘 맞추셨던 그 자기중심성 지표인데요. 네, 이 지표는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몰입된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외부의 그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높으면. 네. 그리고 이게 낮으면은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높으면은 인간관계가 좀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MOR 이거는 이제 투수 점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뭐 상처받거나 찢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뭐 이런 건데요. 이게 3 이상 되면 그러면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ZD 아까 전에 그 조직화 점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높은 사람은 이제 과다 통합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뭔가를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완벽주의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살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 낮으면은 이게 막 대충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낮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울하고 막 이러면 막 대충하고 싶잖아요. 무기력하고 하면 열심히 안 하잖아요.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S랑 EA.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ES는 동물이나 무생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 무생물 뭐 이런 반응들은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EA는 인간 운동 반응이랑 색채 반응, 긍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F 플러스 C가 이제 FC보다 클 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FC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서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F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정서를 좀 나름 충동적인 걸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CF나 C는 좀 이제 충동적이고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으면은 자살 위험성이 더 높겠죠. 예, 자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퍼센트.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형태질 중에 플러스와 5의 그 합한 값이에요. 예. 이게 X 플러스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형태질에서 플러스와 5 이게 이 합쳐진 게 너무 적으면 사고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5, U 마이너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죠? 마이너스는 그렇죠. 왜곡된 거고 플러스랑 5가 있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0.70보다 낮으면 네, 그 다음에 혹시 S는 기억나시나요? S가 어떤 의미인지? 네. 제가 원 얘기했었죠, 원. 기억나시나요? S. 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나간다. 예,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S는 이제 분노, 부정적 감정,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3 이상이 되면, 분노와 심적 불만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P는 이게, 평범 반응이거든요. 아까 전에 각 카드마다 그 평범 반응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게 너무 높으면은, 너무 많으면, 혹시 어떤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평범 반응이 너무 높으면. 네. 네. 그게 너무 높으면은 뭔가 자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너무 뻔한, 틀리고 싶지 않고, 뭐 이러면 더 막 그런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완벽주의라든가, 네.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너무 낮으면은, 그게 또 너무 낮으면은, 너무 개성적이고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P가 3보다 낮거나 P가 8보다 커도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H는 이거 순수 인간 반응인데요. 이 순수 인간 반응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했는지 부정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인간. 그렇죠. 긍정적이에요. 인간 반응은 긍정적인데, 그래서 인간 반응은 사람들에게 뭐 관심이 있거나 뭐좀 공감하고 싶거나 이제 이럴 때 이 점수가 높은데요. 이게 이 점수가 낮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좀 고립이 됐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자살 위험성도 높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R 이 반응이 이제 17 밑으로 나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너무 낮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단가평? 그죠? 뭐 맞아요. 단답형일 경우도 있고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안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울한 사람, 그죠? 무기력하고 예, 뭔가 하기 싫은 사람. 우울하면 무기력하면 다 귀찮잖아요, 그죠? 네, 별거 아닌 거니까. 자, 여기까지 힘드신데, 그래도 다들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듣고 계셔서 저도 신기해요.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으시다는 게, 네, 그래서 참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시니까. 질문 주세요. 네.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근데 그 시험 볼 때 저거 다 모르면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은 질문제. 예, 그래서 뭐 기출 문제도 있고, 근데 시험이 다 맞아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죠. 60점이면 합격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예,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하니까 아까 5문제 나왔다는 거는 몇 문제에서 5문제 나왔다.
거예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문제 중에 5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정확히 근데 찾아서. 이거 로샤 갖고 오셨는데 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요. 네. 제가 좀 비싼 거지만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를 좀 보실까요? 네. 보고 싶으신 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두세개 정도를 예. 떠올리는 걸 말하라고 생각했는데 예. 순서에 의미가 있는 어떻게 그다음에 그 순서는 그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종합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합쳐버리거든요. 이건 다 합쳐버려요. 이런 숫제도. 한 사람 예. 때 이거 10장을 보여드려요. 그렇죠. 10장을 다 보여줍니다.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아까 그 1, 2, 3번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간단한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두세 개 정도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느 부분을 보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봅니까? 라고 그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는 그 반응 내용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어디서 보입니까? 이거 반응 영역, 위치,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거 결정이 그 질문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따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개인이 열심히 하셔서 좀 하실 수 있다 싶으시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 그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센터가 이런 데 소속돼 있거나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확인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MMPI라든가 이런 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예. 질문 드리시는데요. 로샤 공사에서 예. 이런 말하는 내용이나 결정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목적이 조금 이해가 좀 가는데 네네. 위치에 대한 영역을 넣은 이유는 로샤의 검사자로서 보셨을 때 왜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 전에 한번 맞춰보시죠,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직 활동. 위치가 조직 활동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전체를 보는지 아니면 두 개가 인접했는지, 그리고 공백 반응 또는 이제 서로 근접해 있는지 이런 어떤 이제 위치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는 게 로샤 검사를 할 때 도판을 부는 거리에 따라서 인지가 달라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멀리서 보는 그림의 시각적인 준비가 그 눈앞에서 가까이 보는 준비가 달라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검사할 때 어떻게 보이시나 이렇게 안 했어요. 앞에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 말은 동거리에서 보면은 일이 좋으니까 그리고 왜 사랑에 가면 그림이 사선의 거리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게 가장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 거리감에 따라서 전체에 들어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GTA 같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거꾸로 주면 안 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질문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또 그 질문 없으시면 그냥 마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